지금부터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아침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인하대학교 방송국은 본 대학의 이념과 전통을 수호하며 방송을 통해 인하인의 올바른 여론을 대변하고 대학 문화의 창달자로서의 임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아침 신문 브리핑입니다. 오늘 아침자 조선일보 헤드라인 기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직원을 집중적으로 감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직무 능력과 비위 의혹을 바탕으로 80여 명에 해당하는 직원 교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의혹이 제기된 직원들 중 문제가 확인된 사람들은 10월까지 교체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비서진 개편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윤리의식과 업무 역량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행정관들 사이에서는 비서실장이나 수석들이 실무 직원을 제물로 삼고 있다며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자 중앙일보 경제면 기사입니다. 미국 달러당 원화 가치가 1,350원 선을 넘어 가파른 환율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거래일 대비 19.1원 환율 상승한 1,350.4원이며 이는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의 원화값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기준금리의 0.5%포인트 인상, 이른바 빅스텝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추가로 물가 상승률이 5%를 크게 웃돌 경우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을 중점에 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장 전문가는 미국 연방의 고강도 긴축과 유로화 약세로 달러 강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그와 함께 유럽 에너지 위기나 부동산 경기 침체 우려 등 변수가 겹치면 연말 원화값은 1,400원에 근접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아침자 한겨레 헤드라인 기사입니다. 내년도 건강보험료가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1.49% 상승합니다. 이는 지역가입자 월평균 보험료가 1,598원 인상하는 것입니다. 어제 오후에 열린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가입자 대표는 물가 상승, 국고 부족을 이유로 보험료 동결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의료 서비스의 가격 상승, 가입자 수익 감소가 전망되며 건강보험료 인상이 결정됐습니다. 이에 지속가능한 제도 운영을 위해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지만 질병에 대한 경제적 부담 감소를 위해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특히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안정적인 국고 지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브리핑의 박사연이었습니다. 이별이란 단어는 헤어짐, 쓸쓸함, 그리고 우울함을 느끼게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유독 비가 많이 내리고 습했던 여름과도 소중한 우리의 방학과도 이별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이별하기 싫다고요? 네, 저도 여러분과 마찬가지인데요. 이별은 새로운 삶과 성숙을 향한 중요한 과정이다. 이별 뒤에는 새로운 기다림이 있다. 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방학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모두들 하고자 했던 것들 다 이루시며 알차게 보내셨나요? 저는 왜인지 모르게 이번엔 새학기의 새로운 시작이 무척이나 기다려지는 거 있죠? 아쉬운 지난 날들은 이제 그만 잊고 저와 함께 새로운 기다림을 맞이해보는 거 어떠세요? 여기는 화요일 아침 방송, 저는 아나운서 박서연입니다. 무대 위의 화려한 연출과 아름다운 넘버들, 좌중을 압도하는 배우들의 춤과 연기,
이성보다는 감성이, 정형보다는 정열이 가득한 낭만적인 공연물 뮤지컬. 요즘 같은 날 문화생활을 마음껏 즐기지 못해서 속상하시다고요. 여러분의 눈앞에 여러분들만을 위한 아름다운 뮤지컬이 펼쳐집니다. 화요일에 보이는 뮤지컬. 소란에 혹시 자리 비었나요?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여러분, 제가 지금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바로 공연장 앞인데요. 오늘 저는 뮤지컬을 보러 왔는데 어떤 뮤지컬인지 한번 맞춰보실래요? 힌트로 그 뮤지컬의 줄거리를 소개해드릴게요. 1년에 한 번 열리는 젤리클 고양이들의 축제. 헤비사이드 레이어에서 새로운 삶을 받을 단 한 마리의 고양이로 선택받기 위해 고양이들은 각각 자신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는데요. 중간에 나쁜 악당 메케버티가 나와 올드 듀터로노미를 납치하는 사건도 있지만 축제는 계속 이어지고 배척받던 그리자발라의 메모리 노래를 듣고 감명받아 다른 고양이들이 그녀를 받아들이곤 합니다. 그래서 결국 올해의 젤리클 고양이로 그리자벨레가 뽑혀 그녀가 헤비사이드 레이어로 올라가는 이야기. 줄거리를 소개해드렸는데 혹시 무슨 뮤지컬인지 감이 오시나요? 맞습니다. 오늘 제가 보러 온 뮤지컬은 바로 캐츠입니다. 세계 4대 명작 뮤지컬 중 하나인 캐츠. 본 적은 없어도 안 들어본 적은 없을 유명한 뮤지컬 중 하나죠. 여러분, 혹시 뮤지컬 캐츠의 원작이 시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엘리엇의 시집에 앤드류 로이드 웨버가 음악을 더한 게 뮤지컬 캐츠라고 합니다. 그는 시의 음악이란 단어로 언어의 리듬감을 강조했으며 스스로의 시에서도 아분을 맞추는 데 탁월한 시인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 시인의 시가 원작이니 캐츠의 리듬감은 여느 뮤지컬들과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떠신가요? 무대 위 펼쳐질 공연이 기대되지 않으세요? 저는 벌써부터 막 떨리는데요. 쉿! 드디어 공연이 시작하려고 하네요. 일부는 약 70분 동안 고양이들을 소개하며 진행되는데요. 스토리가 없는 캐릭터 극임에도 지루하지 않고 귀에 쏙쏙 들어오는 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넘버들. 무대 장치에 변화는 없지만 사랑스러운 무대. 고양이 의상을 입고 고양이 분장을 한 배우들이 무대를 꽉 채워줬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지금 배경으로 들리는 이 넘버는 올드 듀터로노미예요. 선지자 고양이인 올드 듀터로노미의 등장과 함께 이 넘버가 극장에 울려 퍼지고 있네요. 특히 아크로바틱, 마샬아츠, 아니면 발레? 기회가 뛰어난 앙상블의 댄스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인간의 몸이 동물 중에서 가장 유연한 고양이의 몸집을 어떻게 저렇게 자유자재로 표현할 수 있는지 놀랍지 않으신가요? 넘버 메모리의 주인공 그리자벨라. 갑자기 등장해서 놀래킨 악당 메케버티. 젊어서 머리 좋았던 고양이 아스파라거스의 거스. 기차역에서 살았던 고양이 스킨블 샹스. 빅토리아 여왕시대로부터 살아온 대장고양이 듀터로노미. 거기다 대단한 기획꾼
미스터 팰리스까지. 이처럼 캐츠는 많은 인물로 무대를 채우는 독보적인 군상극입니다. 특정 인물이나 사건을 중점적으로 풀어내는 작품이 아니라 인물 하나하나를 소개하면서 그들의 과거와 관계를 암시하고 우리에게 추측하게 하는 방식인 거죠. The oldest inhabitant croaks, well of all things can it... 들리시나요? 이 넘버는 바로 메모리인데요. 이 노래를 듣기 위해 캐츠를 보러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막 1부가 끝나려 할 무렵 유흥가 출신의 늙은 고양이 그리자벨라가 등장을 하고 고양이들은 그리자벨라를 피하고 있습니다. 그리자벨라는 화려했던 젊은 날을 그리워하며 노래를 부르고 있네요. 바로 이 장면. 여기서 뮤지컬 캐츠를 대표하는 넘버가 불리게 되는 것이죠. 캐츠를 모르는 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을 것 같은 넘버입니다. 대표 넘버 메모리는 뮤지컬 넘버라기보다는 팝 음악처럼 대중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넘버예요. 그럼 1부는 여기서 마치고 잠시 인터미션 갖고 2부 시작할게요. Every street lamp seems to beat. 2부가 시작되었어요. 악당 고양이 맥케버티가 등장을 해서 선지자 고양이 올드 듀터로노미를 납치합니다. 하지만 마술사 고양이 미스터 팰리스의 도움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되고 젤리클 축제는 절정에 이릅니다. 이제 마지막에 그리자벨라가 다시 돌아와서 또 한 번 메모리를 부르네요. 아까 1부 마지막에 불렀던 거 기억나시죠? 새의 삶을 생각해야 해. 그래서 좌절해선 안 돼. 이는 그리자벨라의 노래 중 한 가사인데요. 우리는 새로운 삶을 꿈꾸며 내 의지대로 할 수 없는, 이룰 수 없는 일 앞에서 많이 무너지곤 하죠. 그래서 부딪혀보지도 않고 나중을 걱정해 위험할 것 같은 일들을 포기해버리고 말아요. 그렇지만 인생은 한 번뿐인데 계속 안정적인 것만 추구하고 살면 재미없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도 이 가사를 듣고 앞으로 무섭지만 꿈꿔왔던 일들에 도전해보려 합니다. 다시 본 공연으로 돌아와 보시면 이제 다른 고양이들도 그녀에게 마음을 열고 진심을 다해 함께 노래 부르고 있네요. 그리자벨라가 새로운 삶을 다시 살게 되는 모습으로 공연은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관람한 뮤지컬 캐츠 어떠셨나요? 저는 그리자벨라의 노래를 들으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다시 바라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거의 나, 그리고 현재의 나도 느껴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사람의 특성, 인생과 연결해서 보니 젤리클 캣들을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큰 위로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께도 큰 위로와 감동이 전해졌기를 바랄게요. 뮤지컬 캐츠는 동화 같은 이야기로 가득 찬 설레는 뮤지컬입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고양이 역할을 맡은 배우들의 디테일한 동작들이었어요. 본인의 분량이 아닌 부분에서도 계속 그루밍을 한다든지 하악질을 하며 실제 고양이처럼 행동했기 때문이에요. 관객들의 시선이 잘 닿지 않는
무대 구석 2층에서도 여전히 본인의 배역에 충실하게 몰입하는 배우들이 있어서 캐츠가 오랜 시간 동안 큰 사랑을 받아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관객들에게 내일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고 적극적인 삶을 살라는 감동과 메시지를 남긴 뮤지컬 캐츠. 그럼 페퍼톤스의 필름 러브 들으면서 화요일 보이는 뮤지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관람할 뮤지컬도 기대해 주시고 조심히 들어가세요. 지금까지 제작에 이단비, 보도에 장진우, 기술에 백서연, AD에 박초연, 진행의 전 박서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낯선 곳으로 떠나자.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아침 정규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다음 정규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는 참된 방송 인하대학교 방송국입니다. IBS